라이그넥스원 1년 만에 타우러스 축소형 개발임박. 벙커버스터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가 F-15K 전투기에 장착됩니다. 이륙 뒤 발사된 타우러스는 400km를 날아가 붉은 별로 표시된 사격장 표적 한가운데에 빨려 들어가듯 정확히 꽂힙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마치 껌이 날아가 바퀴듯 표적을 꿰뚫어 버립니다.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인데도 그 위력이 엿보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난 2016년 전력화된 공군의 대표적인 장거리 공대지 무기체계입니다. 대당 가격만 약 20억 원. 최고 속도 시속 1163km, 최대 사거리는 약 500km로. 한반도 남쪽 상공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핵심 목표를 15분 만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공군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적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적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께 3m에 달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도 지니고 있어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체인에 있어 핵심 전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 도발 원점 타격을 위한 타우러스의 실사격은 7년 만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지난 8일과 10일서에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우리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공군 미사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실사격 경험을 F-15K 조종사 모두와 공유하겠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17년 9월 실사격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이후 남북 정세 관리 차원에서 실사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폴란드군이 분실한 대전차 지뢰. 이케아 창고서 발견. 폴란드군이 수송 중 분실한 대전차 지뢰가 가구 매장 이케아 창고에서 발견됐다. 10일 현지 시간 폴란드 매체 TVP 등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는 지뢰 분실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날 아르투르 킹푸친스키 지원감찰단장, 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지뢰 분실 사건은 지난해 7월 벨라루스 국경 근처 하이노프카에서 발트에 연한 모스티까지 대전차 지뢰를 포함해 1000톤 분량의 장비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군 당국은 수송 작업을 마친 열차에서 지뢰를 적재한 받침대 5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고 분실한 지뢰 240기는 며칠 뒤 하이노프카 인근 도시 오를라의 이케아 창고에서 수거됐다. 이케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의 군이 창고에 도착한 화물에서 지뢰를 찾아 수거해갔다고 말했다. 폴란드 언론은 목적지에서 하역하지 않은 지뢰들이 열차에 실린 채 국내 이곳저곳을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승승장구 K방산. 올해 역대급 수출 노린다. 중동 미국서도 활로 모색. 11FM 가이드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라이그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K 등 K방산 빅 4기업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약 2조 2,89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폴란드 등과 계약한 수출 물량이 지난해 본격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방산업계는 3년치 이상의 일감도 쌓아놓은 상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상 방산 부문 수주 잔고는 29조 9,418억, K 22조 4천억 원, 레그넥스원 18조 3,904억 원, 현대로템 4조 4,7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방산업계의 전망은 밝은 것으로 예상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방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서방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중동 지역도 주요 수출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라이그넥선이 수출문을 두드리고 있다. 미 육군은 현재 자주포 현대화, 에스페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 기술을 활용해 자주포의 이동성 생존성 신뢰성 지원 가능성 치명성을 개선, 사거리와 발사 속도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동 포탑이 탑재된 K9A2 자주포는 해당 사업의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K9A2는 탄약 및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으며 분당 최대 9발 이상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포탄 발사가 가능하다. 또한 포탑 자동화를 통해 운용 인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며 복합 소재를 활용해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였다. 라이그넥스원은 유도무기를 비공을 통해 미국에서의 수주를 노린다. 비공은 2.75인치 유도로켓인 비공은 고속 침투정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지난해 미국 FCT 시험평가를 최종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의 활약이 기대된다. KI는 지난달 이라크와 수리온 2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KI의 첫 헬기 수출 사례로 이번 수출이 향후 중동을 중심으로 헬기 수출의 확대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흘러나온다. 지난해부터 UAE와 수리온 수출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2월에 개최되는 UAE 방산 전시회에도 참가해 현지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또 KI는 이라크 수출을 계기로 중동 주변 국가로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수리온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중동 지역이 수리온의 수출 확대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그넥스원 역시 중동 지역 공략에 박알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그넥스원은 이미 지난해 이라크와 3조 1,500억 원 청궁, M32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K방산 수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에 청국는 지역 내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라이그넥스원은 올해도 중동 지역을 공략해 추가로 계약을 따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수주 청신호 전망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역대급 수출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산은 지난 2022년 173억 달러로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미국과 중동에서의 수주가 이뤄지면 200억 달러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4K 미래 6대 사업 추진 박차 가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세계 최대 IT 전자제품 전시회 클스 2025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 미래 6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KI는 지난 8일 강구영 사장을 비롯해 김주용 미래융합기술원장, 최정원 전략본부장, 최낙선 AI 항전연구센터장, 미래전략, 기체사업, KF-21 개발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체스 2025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R가 주관하는 CES는 세계 3대 ICT 융합 전시회로 전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몰입, 다이브인을 주제로 7일부터 10일, 현지 시간까지 4일간 열리는 올해 행사는 AI, 양자 컴퓨팅,
첨단 모빌리티 등 23개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160여 개국 4,500개사가 참여한다. K는 AI, 미래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양자 컴퓨팅 등 4대 핵심 주제를 선별해 차세대 전투체계 구축 및 항공산업 혁신 생태계 혁신을 위한 기술을 탐색한다는 목표다. 특히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의 핵심인 AI 기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기술 동향을 파악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강구영 사장은 세스는 전 세계 기술이 집약되는 박람회로 기술 혁신 트렌드의 상징이다. KI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구축을 위해 AI 기반 미래 핵심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무기 시스템 자동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AI 솔루션을 접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KI는 지난해 AI 항전연구센터 신설을 통해 항공우주 핵심 기술 분야인 AI, 소프트웨어, 항공전자, 비행 제어 기능 등을 통합하고 향후 6세대 전투체계 및 AI 파일럿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래 공중전투체계 구축에 필요한 AI 파일럿, 자율주행 기술 등을 내재화하고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생산혁신, 메타버스 모의비행 훈련체계 등 AI 기반 RD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를 이을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양자 컴퓨팅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용 방안을 모색, 우주 통신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